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수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한의학적인 내용인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한의학을 통해서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습열. 딱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습하고 열하다. 네. 습하다는 것은 후덥지근하다는 거고, 열하다는 건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철, 여름의 장마철처럼 습하면서 후덥지근한 그 날씨 같은 느낌이 몸 내부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다. 그래서 습하고 열한, 후덥지근하고 더운 그러한 체질을 개선해주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개선 방법, 이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어떤 병이라 생각하시나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관절의 병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과적인 병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단순히 관절의 병이 아니라 내과적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관절의 병이라면 한쪽 관절에서만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내과적인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관절의 외상이라든가 타박 또는 관절의 하나의 조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관절 전체로 내과에서 혈액순환을 잘 못 시켜주기 때문에 괴사와 함몰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내과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을 쭉 진료를 하다 보니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진료를 하거나 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의사분들이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의학을 강의할 기회들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진도 우즈벡에 있는 페르가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도침이라고 하는 한의학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진료를 해보고 강의를 해보면 우즈베키스탄에는 매우 많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몸에 털이 많고 몸에 매우 열이 많은 수별 체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침을 놓기 위해서 여자분들의 허리에 침을 놓으면 여자분들 허리에도 털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의학에서 털은 수별 체질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더 습하고 열한 체질들이 털이 많아요.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습하고 열하죠? 바로 젊은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누가 많이 걸립니까? 젊은 남성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 정도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이 수별 체질에게서 걸린다. 자, 그러면 나머지 20%는 누구에게 걸리냐? 진료를 하다 보면 매우 마르고 근육량이 적은 여성분들이 내원하시더라고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자,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허증 체질입니다. 허증 체질.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80%는 수별 체질에서 발생하고 20%는 허증 체질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별 체질에서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단순히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내과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과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별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수별 체질을. 만약에 허증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면 허증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죠. 이어서 수별 체질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수별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약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대왕이라고 하는 약재고 또 대표적인 게 작약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대왕과 작약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께 많이 쓰고 있죠. 이 대왕은 이 수별을 대변을 통해서 수별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약재입니다. 이 작약 역시도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근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몸의 수별들이 부드럽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별 체질을 위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대왕과 작약과 같은 한약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생활관리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는 술을 줄여야 합니다. 술. 내 몸 자체가 습열인데 외부에서 또 습열을 몸 안에다가 들이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욱더 습열 체질이 되면서 대퇴골은 괴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습열적 성질을 가진 음식이 뭐냐? 육류입니다. 육류. 그래서 육류 역시도 습열이기 때문에 육류의 섭취도 줄여야 된다. 자, 습열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사우나. 몸에 열이 많고 이런 젊은 남자분들이 사우나를 하면 몸이 개운해지시죠? 왜 그럴까요? 땀을 통해서 열이 방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우나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수면. 잠을 11시에는 꼭 주무셔야 하고 7에서 8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각에 수면을 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꼭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이 습열 체질이더라. 젊은 남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습열 체질이 많았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이 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거기는 습열이 매우 많은 민족인데 그 민족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유독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습열을 해결하는 것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습열을 해결하기 위한 한약재도 말씀드렸고 습열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단순히 관절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관절만을 치료하거나 관절의 물리치료를 하거나 또는 관절의 다른 치료를 하거나 관절만을 생각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절반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관절의 문제이기 전에 종합적인 문제, 내과적인 문제, 내 체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